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예요. 21세기 북스에서 펴내시고 유은정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입니다. 유은정 작가님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우리의 좋은 감정들과 그 감정들로 인한 상처의 순간들을 여러 환자분들을 상대하시면서 경험하신 경험들로 저술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잘해달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혼자 잘해주고는 나중에 상처를 받고는 한다는 거죠. 작가님이 프롤로그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책이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알의 비타민 혹은 영양제처럼 곁에 두고 복용하는 심리 캡슐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영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에 따뜻한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책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박노의 시인의 나무가 그랬다라는 시의 일부이다. 위의 시구처럼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시간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주인이 되는 일이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다. 1분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혼자만의 시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정립되니까 말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쉽게 베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말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빈둥거림의 달콤함을 허락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바쁘지 않는 삶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바빠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생각부터 바꿔보자. 바쁜 게 자랑인가? 가끔 바쁜 삶이 정상이지 매일 바쁜 삶이 정상은 아니다. 우리 뇌와 신체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매일 게으르면 문제이지만 가끔이라면 심신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게으름도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다. 멍 때리기도 좋고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는 시간도 좋다. 게으를 권리, 아무것도 안 할 권리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자. 바빠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 대신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자.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 나는 늘 점심을 혼자 먹는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이다 보니 점심시간만큼은 혼자 보내야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24시간 중 유일하게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은 내게 정말 소중하다. 1시간의 독립인 셈이다. 독립이라고 해서 꼭 집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심리학 관점에서는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타인과 완전히 분리되면 독립이라고 본다.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좀 더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 주변에서 그 사람 참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분명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영화배우 강동원 씨도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외모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고유한 분위기가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도 능숙하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은가?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법.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하나의 단일체로 인식한다. 그러다 자라면서 엄마와의 유대감에서 분리되고 자신이 독립된 개체임을 깨닫는다. 이것을 1차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고 한다. 막 어린 마헌은 이 과정을 심리적 탄생이라고 했다. 몸뿐 아니라 심리도 태어난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에 빗대어 심리적인 독립을 2차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독립적인 자아를 지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말이다. 성년의 날 장미꽃과 키스를 받았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듯 심리적인 독립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심리적인 독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10분, 30분, 1시간씩 점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그 시간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라.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도 되고 쇼핑을 해도 된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추천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데 익숙해지면 먼 곳으로도 가보자.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를 가보거나 예쁜 산책로를 검색해 다녀오는 것도 좋다.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약속 장소에 30분 먼저 도착하는 것도, 퇴근 시간에 한 정거장 전에 내리는 것도 괜찮다.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꼭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내자. 이때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스마트폰은 절대 꺼내면 안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낸다면 자존감 지수가 확 올라갈 것이다. 즐거운 고독, 솔리튜드. 버킷리스트를 적고 실현 방법을 궁리하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면 원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소망을 시각화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틈틈이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을 사진으로 찍고 정리하는 지인이 있다. 한옥집에 사는 것이 꿈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을 찍고 정리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한옥에 산다는 목표는 당장 이루기 어렵지만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진으로 찍어온다는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작은 성취를 수시로 경험하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잠수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치유의 시간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시간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솔리튜드라고 한다. 솔리튜드는 즐거운 고독이라는 뜻이다. 즐거운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부자다. 타인에게 쏠려 있던 관심을 내 쪽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모든 별은 다른 행성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후천성 의지 결핍 증후군. 상대적 박탈감, 그 참을 수 없는 서글픔. 제 친구는 노는이 대학원이라도 다니라고 부모님이 등록금도 대주는데 저희 부모님은 벌어서 다니래요. 이렇게 말하는 20대와 만나면 나는 묻는다.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주나요? 거의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잘 사는 집은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주변에 부모에게 차는 물론이고 유학비와 사업 자금까지 지원받는 친구가 있는가? 상대적 박탈감에 억울한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보통 비교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왜 잘 사는 소수하고만 비교하는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다스보다
처지가 나은 소수하고만 스스로를 비교하며 불행해한다고 꼬집었다. 부잣집 친구들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함께 살펴보라. 대부분 자신이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처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와 비교해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에 괴롭다면 함께 고민해보자. 도대체 어디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한없이 키우게 되니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핍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결핍이다. 다른 하나는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2차 지원에 대한 결핍이다. 대학원 등록금, 유학비, 사업자금, 결혼비용은 2차 지원의 대표 항목들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임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핍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용이 계정이랄까? 이 같은 비용 계정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성인으로서 전혀 자립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주식 투자 용어 중 손절매라는 것이 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소유 주식을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식 소유의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다. 욕망을 관리하는데도 손절매 전략이 필요하다. 고시병에 걸리지 않으면 3년 안에 답을 찾으라는 말이 대표적인 손절매의 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아야만 한 가지 욕망에만 머금음으로써 다른 가치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30을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 30 전까지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30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맞다. 독립이라고 해서 집을 나와서 본인 힘으로 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다. 성인으로서 앞으로 치러나가야 할 비용에 대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의미다. 현재 부모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받지 말아야 할 도움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진정한 의미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고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0 전후라면 남 탓은 그만해야 할 때다. 결핍의 반대말은 풍요가 아니다. 바로 경험과 성장이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지해야 고치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지원해주고 실패할 때마다 뒤처리를 해준다면 어떨까? 과연 좋기만 할까?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100가지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이 왜 젊을 때 사서 고생하라고 하는 줄 아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 밖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인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미리미리 쓴맛을 경험해야 한다.
내공을 길러야 한다는 소리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나는 결핍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결핍의 심리학. 흔히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왜 1%의 확률마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지 안타까울 뿐이다. 용이 되고자 노력한 사람만이 유능감이나 효용감 같은 심리적인 차원을 획득할 수 있다. 요 근래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인터넷에 난무하는데 이런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만성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집에서 자란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우리 병원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부모만큼 잘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재벌 2세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 상속자들의 부재,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처럼 그들은 집안의 무게를 견디는 셈이다. 그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어디를 가나 자기보다 부모의 존재가 앞서니 부모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면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만 한다. 물론 부모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에게 성공의 반대말은 실수나 경험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다.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면 쉽게 놓을 수 있다. 포기가 쉽다는 말이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근사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도 실패한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보다 실패했을 때 시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주체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맨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지 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라. 결핍이 내게 시련을 견딜 만큼의 근육을 길러주었으니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누구나 부모가 있다. 이혼을 했어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심지어 세상을 떠났더라도 부모는 존재한다. 이혼한 부모를 두었다 해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여전히 자녀들을 챙긴다면, 아버지가 은퇴한 후 뒤늦게 어머니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면 1년 넘게 모여서 식사를 못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걱정한다면, 싸우더라도 화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다. 부모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모는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면을 쓰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어지는 내 사람들이다. 부모 탓을 하지 마라. 그건 내 인생을 지탱해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말고 부모 자체를 수용하고 보듬어라. 그래야 나의 뿌리가 다치지 않을 수 있다. 결핍은
시련을 견딜 마음의 근육을 길러준다. 영원한 나의 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커 보이던 아버지의 어깨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고 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었던 어머님을 안았을 때 품 안에 쏙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영원한 나의 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